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그 K리그 경기가 있으면서 리뷰를 하나 할까 해서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울산 HD하고 대구 FC 경기입니다. 울산 HD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홍 감독님이 떠나시고 이제 김판곤 감독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도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이 경기를 지켜봤어요. 왜냐면은 김판곤 감독님이 뭐 홍콩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경력을 만들어 오셨고, 또 우리나라 전력강의위원장 하실 때도 굉장히 좀 주도적인 축구에 대한 그런 철학을 굉장히 이렇게 자주 내비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울산이라고 하는 K리그에서 가장 스쿼드가 두껍고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을 데리고 이 대구를 어떻게 상대할까? 혹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번 시즌을 어떻게 나머지를 끌어갈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견고했고 저한테는 오히려 공부가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대구를 이제 분석해서 아마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세련된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하고요. 대구 FC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박창현 감독님이 오신 다음에 전방에서 누르는 어떤 경기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울산이 강하니까 이번 경기에서 또 내려서는 경기를 했고,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앞에 나가서 막 뒤를 맞으면서 막 난타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대구도 희망은 늘 경기력이 매우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본인들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서가지고 싸우는 거 괜찮았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서 골이 터지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세징야 선수가 그 왼쪽에서 누구였죠? 젊은 선수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왼쪽 교체로 들어온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선수가 올려준 땅볼 크로스를 다 제쳐놓고도 못 넣었던 장면이라던가, 장성원 선수가 깊이 들어가서 결정을 확실히 못 했던 장면들,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치인 선수 찬스도 있었고. 근데 이게 국내 선수들, 그러니까 세징야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냥 얘가 원래 되게 잘 넣는데 실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더 넣었으면 좋겠지만요, 물론. 근데 저는 한국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빨리 하고 정확히 하고 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해야지, 그게 이제 대구한테 좀 힘이 되고 본인한테도 성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장성원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성실한 선수인 건 알겠는데, 늘 보면은 선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가혹하게 말하자면, 오늘 많이 왼쪽 측면 아예 들어갔던 장면에서 그냥 그걸 접어놓을 게 아니라 김영건 선수를 놓고 막 제치려고 할 게 아니라, 붙기도 전에 공간이 있었는데 왜 안 때리는 거예요? 왼발로 때리든 혹은 잡아놓고 그냥 오른발로 바꿔주고 확 때리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데서 이제 주춤주춤하다 보면 그 사이에, 잠깐 주춤하는 그 사이에 누가 오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좋아져야지 대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찬스가 아주 많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구 F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렇게까지 전술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많이 이야기할 게 없고 울산 얘기를 주로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앞에서 먼저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꺼내는 바둑알을 들고서 바둑알로 바꿔가지고 화면을 바꿔서 한번 울산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전반 초반에 딱 느끼고 보면서 느낀 게, 왜 축구 왜 저렇게 하지? 딱 이게 첫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뭐 축구 지도자나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형의 축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도하는 축구 좋아하고 막 공격하는 축구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보수적으로 울산이 경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은 대체로 좌우를 넓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센터백들이 공을 잡으면 이 풀백들이 이렇게 넓게 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넓게 서야지 얘네가 가운데를 좁히지 못하고, 이렇게 볼이 투입되면 얘가 뭐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야 여기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혹은 이제 뭐 이 선수가 이쪽 투입하고 받아주러 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넣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넓게 쓰는 거를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는 조금 변화를 주고는 있죠. 예, 그게 이제 뭐 인버티드 풀백이라든지 중앙 쪽을 숫자를 늘려놓으면 325 형태로, 그 전북에서도 지금 흐름은 안 좋지만 김두현 감독님이 지속적으로 쓰는 게 325잖아요. 그래서 중앙 쪽에 숫자를 많이 늘려놓고 이 풀백이 좌우로 찢어놓는 거는 굳이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위 윙포워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바깥쪽까지 받아서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앙 쪽에 충분하게 숫자 싸움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이제 그 공을 전개할 수 있게 해놓는 이런 전개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윤일록 선수하고 거의 그 이명재 선수가 그냥 이렇게 동일선을 쓰고 좌우로 벌리지도 않고 4명이 이렇게 나란히 쓰고, 사실상 이 선수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 5명은. 그리고 여기 정우영이랑 계속 공 주고 받습니다. 여기서 이게 형태가 왜 이럴까? 왜 저렇게 세웠지? 이게 공격이 되나 싶은 거죠. 왜냐면 이 5명이 넓게 선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대구가 숫자 비교만 해봐도,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 여기 앞에 있는 대구 수비 선수들은 3명 정도에다가 여기 미드필더면 2명이면 여기가 이제 5명이 앞에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울산이 뒤가 5명이나 되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게 인버티드 풀백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앞에 한 놈이라 더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경기 보자마자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배치 자체를 가지고 얘가 수비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느냐 디테일을 가지면은 이게 공격적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냐면, 가장 이쪽에서 이렇게 공을 잡아놓고 있으면서 이 두 선수들이 뒤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보기 역습 대비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하이라이트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후반전에 역습하는 장면에서 이상현 해설위원님이 지금 수비 선수가 뭐 공격보다 더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 쿠팡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9분짜리 그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숫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빌드업을 하다 공을 뺏겨도 이 5명은 수비에 가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벌려서서 빌드업을 하다가 뺏기면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죠? 그러면 세징야를 못 잡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좁혀놓으면 세징야가 일루 가지 않고 대체로 일루 가고 싶겠죠? 측면 쪽으로. 너무 여기가 견고하니까.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 역습 대비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감독님이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제가 말 자꾸 언급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역습을 많이 당했다 우리가 수비적으로 한 팀한테,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김판곤 감독님이 이번 첫 경기에서 그냥 바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라고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공을 돌리면서 계속 얘네를 끌어냅니다. 급하지가 않아요. 급하지가 않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여기서 정우영 선수 쪽에 투입했다가 리턴 나왔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공을 돌리면서 전진하거나 얘네를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패스길이 중요한데, 어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봤던 거고, 한 번은 김영건 선수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이걸 그냥 바로 일루 연결하는 패스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풀백을 거쳐서 너무 가까운 거야 이게 사실. 이 선수가 의미가 얘가 얘를 거쳐서 이쪽에다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얘는 사실은 그냥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있는 거지, 이 선수가 이 측면하고 연결해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측면하고 연결하려고 그랬으면 이 위치가 더 좋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역습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여기다 세워버리는 거야. 다르게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김영근 선수가 엄원성 선수 쪽에 좀 넘겨주는 패스들이 꽤 많았고, 여기서도 정우영 선수가 투입된 다음에는 이쪽에다가 이제 루익손, 물론 여기서 안 나간다, 패스가 안 나간다, 절대 안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빌드업의 중심을 삼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이 김영건 선수나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얘네를 끌어당겨 놓는 형태를 많이 이제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이쪽에 잠깐 투입했다가, 그러면 이게 이 선수가 여기 서 있다가도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수비를? 그러면 여기를 줍니다. 미련 없이.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빌드업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여기 있는 고승범이라든지 강용구가 툭 튀어나오면서 여기다 투입시켜버리고, 얘가 받으러 오면 그 다음부터 이 앞선에서 뭔가 만들어가네.
이런 빌드업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 공격 5명만 한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숫자가 뒤에 많았지만 공격할 때 보면 충분하게 바뀌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전진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 2번하고 5번이 전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투입되거나 혹은 측면에 나갔을 때 그럼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게 좀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좀 흥미롭고 되게 상대가 맞기 까다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측면에 투입되면 항상 여기를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그러면 100%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빈도로 여기 있는 고승범이나 강용구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잡은 선수가 원터치로 넘겨주기도 하고요, 투터치로 넘겨주기도 하고 되게 간결한 터치로 앞으로 연결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 선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따라가요.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공 잡았는데 이 선수 붙겠죠? 근데 이 선수가 일로 빠지는데 안 따라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돌파해서 일로 들어가면서 뭐 크로스 올리든 슈팅하든 다 할 텐데 이 선수가 이걸 어떻게 안 따라가요? 따라가겠죠. 따라가게 되면 줄 수도 있었는데 안 주면 그때는 여기서 이 선수가 공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딱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민규끼리 열려요. 원래는 이렇게 서 있었으면 주민규 선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패스끼리 가려져 있잖아. 우리 편한테도 가려져 있고 얘도 가려져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더미런이라고도 요즘 많이 하는데 이 선수가 더미런이지만 진짜 뭐 의도가 있어서 내가 막 주민규 선수한테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쫓아가니까 여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혹은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은데 주민규 선수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선수가 일로 움직이면 이 선수가 쫓아가겠죠. 그럼 여기 또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결국 열려요. 그럴 때 이제 누가 올라오냐면 여기 있는 이명재나 윤일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채우면서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공을 잡고 이 선수가 일로 다시 나오면 뭐 이렇게 나간다거나 혹은 여기 있는 선수가 이번엔 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지까지 지금 울산이 안 될 때를 보면 U자 빌드업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U자 빌드업이라는 건 결국 좌우는 넓게 쓰고 중앙에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려고 할 때 여기 이렇게 넓게 쓰는 빌드업을 하다 보면 이 중앙 쪽에 투입을 못 시키거든요. 바깥쪽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일록 선수가 이쪽 가운데 쪽, 그러니까 이 5개 채널 우리가 항상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좌우로 5등분을 했을 때 5개로 나눴을 때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측면에 있던 선수는 1번을 책임지는 선수였고 여기 있던 메잘라라고 하는 강윤구나 고승범은 2번을 지키던 선수였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쪽에 주민규 선수가 있었던 건데 여기서 8번이 1번으로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얘를 데리고 그러니까 2번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가 아무도 없게 되고 여기가 이제 보통 뭐 하프 스페이스 쓴다 이렇게 하면서 공간이 생긴다는 건데 여기를 누가 채우냐면 뒤에 기다리고 있던 이 풀백이 올라와서 채우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은 막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 공격수가 여기 있는 세징야가 이걸 이렇게 깊이까지 쫓아가서 이명재를 잡는다 혹은 뭐 윤일로그를 잡는다 이게 너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약간 그 예전에 제가 아닉스 감독님 뭐 삼각형 돌아간다 막 말씀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볼이 없는 선수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가지고 빈 곳을 만들어내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게 뒤에 4명을 두었던 거는 그 역습 대비라는 게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이 이렇게 앞으로 고승범이 뛰는 순간에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까는 충분히 역습 숫자를 확보해놓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공격이 돌아가는 시점이니까 이때는 공격 숫자를 늘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치가 여기 뒤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여기 뒤가 5명인 게 아니라 공격이 되면 얘를 앞으로 올려서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수비할 때는 숫자 많은데 공격할 때도 숫자가 부족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개념 자체가 이거를 꼭 앞에 수비 5명, 공격 5명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공격할 때 수비 7으로 늘린다. 아니 공격할 때 공격수 7으로 늘린다. 수비할 때 수비수 7으로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울산이 공수 밸런스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뭐 울산이 제가 지금 잘했다 하지만 이게 뭐 분석되고 다른 팀들이 이런 것들 쓰는 거 자꾸 알게 되면 당연히 다 그거 이제 파위법을 막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익수 감독님도 막 처음에 센세이셔널하게 막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파괴당해가지고 측면에 가는 놈 죽여버리면 뭐 안 된다 이걸 막 눈치 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른 팀이 못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첫 경기에서 이런 걸 되게 잘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좀 기대하는 거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그 경기 운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 고승범이 앞으로 빠진다, 여기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승범의 움직임을 통해서 대구 선수의 수비의 형태를 깨놓는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김판곤 감독님이나 울산에 있는 그 어떤 이 코칭 스태프들이 구상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고승범을 앞으로 뛰게 만들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상대가 대응책을 들고 나오면 뭔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상대의 수비 형태를 깨놓고 그 사이를 들어가겠어 라는 개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가 다른 대응책을 들고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 또 깨면 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단순하게 제가 뭐 이런 거를 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지금 자꾸 이쪽에 측면 투입된 다음에 여기서 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투입하지 못하게 막자.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굉장히 바짝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는 척하고 일루 넘기는 패스를 하나 섞어버리면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여기 뒤가 엄은상이 뛰어가요. 그래서 뒷공간 한두 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가 공 잡는 것 자체를 견제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울산이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언제 나왔냐면 사실 득점 장면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득점 장면이 그 고명수 선수가 이제 자책골 넣었잖아요. 그 장면 보시면 크로스 누가 올리죠? 그때 보면 그 저기 고승범 선수가 올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약간 고승범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공을 잡고요. 여기 누가 한 명 있긴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명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선수 견제를 물론 이제 그게 수비 형태도 깨져 있었고 좀 울산도 막 이렇게 공격 형태가 아주 정돈돼 있던 건 아니었는데 여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고승범 돌아뛰는 걸 못 쫓아간 거죠 사실. 그리고 고승범 선수가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크로스 올리는 상황이었고 전반전에도 그 뭐 엄원상 선수 쪽에서 계속 패스 나오고 했던 장면들 잘 보시면 윤일록 선수가 계속 그 옆에서 자꾸 이 뒤에 와가지고 얼쩡얼쩡거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쩡얼쩡 이제 공격이 앞으로 전진되니까 이쪽에서 얼쩡얼쩡 되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어딜 가지를 못해요. 윤일록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선수들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자꾸 앞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윤일록 선수 전진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 뒤에서 볼 돌리다가 뺏길 것 같으니까 그때는 뒤에 있다가 나중에는 올라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숫자의 변동을 좀 더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울산 여지까지 울산보다 좀 좋다고 울산의 전략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자 빌드업 얘기도 좀 드렸지만 울산이 최근에 이제 홍명보 감독님 체제에서 공격이 좀 안 되면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이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 넓게 세우고 혹은 여기 있는 선수들을 한 칸 안으로 좁히고 풀백들이 이렇게 전진하는 전술을 좀 썼었어요. 그죠? 풀백들이 아주 넓게 올라가서 설령우 선수랑 울산 팬들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김태현 선수 있을 때 특히 이걸 진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김태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깊이 올라가가지고 좌우에 올라가서 여기서 막 이명재 막 설령우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막 시도하면서 막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이제 역습 맞아가 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하고 이 세 명이 뒤를 지키다 보니까 이 뒤가 취약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대구 또 3방향 역습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제어가 힘든데 이거를 전반전부터 이렇게 막 올라갈 필요가 없이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버리니까 훨씬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면서 또 여기를 움직임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공격 전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꽤 그 좋은 전략이고 전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4명이 왜 좁혀가지고 서 있고 저렇게 서 있지? 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돌아가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어요. 대구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 뭐 이제 정치인 선수도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 세징야도 이제 개인 능력이 좋고 또 압박 좋아하는 건 선수니까요. 뒤에서 수비하는 걸 잘하진 않지만 압박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제 그 김영건 선수라던가 김기 선수 쪽에서 이제 조금 실수가 나와가지고 그걸 잘 이용해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이제 또 막아세운 건 또 조현우였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골키퍼를 또 쓰는 건데, 어찌됐든 좀 불안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 굉장히 좋았고, 실수가 나온다는 것들은 사실 뭐 이게 본인들이 아직까지 여지까지 해왔던 축구랑 다르다 보면 그게 좀 어색하니까 좀 미스가 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전 충분히 울산의 첫 경기 치고는 굉장히 높은 전술적인 어떤 비전을 보여줬고, 그거에 대한 그걸 잘 수행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고, 울산의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왜냐면 울산 상대로 이렇게 내려선 팀들이 많았는데, 이거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고 내려섰다가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더 시너지가 날 거거든요. 선수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아쉬웠던 점들이나 어긋난 점들이나 본인들이 안 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완성도를 높여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울산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우승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다른 경기들 리뷰할까 싶긴 했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막 2경기씩 3경기씩 하는 거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에 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팀들, 그런 경기들 좀 골라가지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